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87년생으로 MZ세대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1995년에서 2010년대생으로 세분화되는 젠지 세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여겨져서 1980년부터 1990년 초반 출생자들은 밀레니얼 세대인 M세대로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M세대는 현재 30에서 40대들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수는 1033만 명에 이르니까 제 바로 윗세대인 X세대의 뒤를 잇는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 세대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11년도에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부터 인턴십을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팀장님 나이가 60년대 초반생이셨으니까 1차 베이비붐 세대부터 2차 베이비붐, 그리고 확장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모두와 주 5일, 하루 10시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술도 약한 편이지만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해서 담배 타임이나 회식 자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와서 제 윗세대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지 직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제가 30대 중반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목표일 수도 있는 10억대를 훌쩍 넘는 고가의 신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살아가게 되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지만 10년 전 첫 회사에서 경험했던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희망퇴직은 당시로서는 20대 후반이 겪기에는 IMF도 아니고 꽤 진귀하고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건 저는 저만의 항로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실적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회사 사람들이 회사 업무에 대한 불만들 푸념해봐야 결국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넌지시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은 회사 업무가 과중한 것은 2순위이고 1순위는 그런 불만투성이 회사라도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해서 다니지 못하게 되는 구조조정의 순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퇴직 위로금 몇 년치 연봉을 받아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몇 번 이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회사를 다시 옮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실전을 통해서 습득한 상태이니까 하하 그렇긴 하죠 라고 맞장구를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첫 직장부터 본인 기준에서 최고의 직장에 들어와서 쭉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조금 피곤하고 괴롭긴 하지만 매일 출근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할 곳이 사라졌을 때 그 당혹감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첫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던 제가 느낀 감정이 그랬으니까요. 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이직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40대가 되기 전에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정도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제2의 IMF가 겪게 될 것이라 여겨지는 곳으로 이직을 해서 남은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저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는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솔직히 밝혀야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대개 IMF 때 초등학생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IMF 때의 혹독함은 다들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죠.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제가 무주택자가 되면서까지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을 만들게 되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0대는
상향 이직이 쉽지 않은데 점차 몸이 늙어간다는 점입니다. 생애주기 소득 구간에서 40대 중반은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이 이직 시에는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차부장급에 해당하는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이 회사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월급 이상으로 생산성을 만들어서 기여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커리어가 쌓이면서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이 고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분명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겠지만 새로운 회사에서는 새로운 조직에 녹아드는 그런 동기화의 과정이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보다 급여나 인지도를 낮춰서 이직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상향해서 이직하는 것은 많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회사는 무척이나 영리해서 이미 도망갈 곳이 없는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고연차 직원들에게 더 막중하고 더 어려운 일,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당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대부터는 신체의 노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일 텐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1시간 넘게 타야 하는 셔틀버스 혹은 지옥철에서 서서 출퇴근하는 것도 점차 벅차게 느껴지는 시점이 분명 오게 될 터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이 인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살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게 됩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다 보면은 50대가 오고 운 좋으면 50대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정년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나가지게 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죠. 그렇게 버티는 삶을 살다가 내 모든 젊음을 회사에서 흘려보내고 60대에는 남은 여생을 잠깐 즐겨볼까 하다 보면은 금세 요양병원에 있게 되는 게 우리네 짧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 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회사에 넘겨주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안 해도 잘 이해는 못하는 저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3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회사 생활의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가 빠르게 녹아가는 현대사회의 경제구조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은 자산을 불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저도 주담대를 끼고 산 아파트를 몇 년간 보유하면서 자산을 많이 불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고 보니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삶의 주도권을 은행 대출이나 회사 월급에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에 아파트 매도 거래가 완료되면서 주담대를 전액 상환하게 되었고 현재는 대출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록 월세 아파트 살이이긴 하지만 이미 1년치 배당금으로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모두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2개월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끔 회사에 가기 싫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면 내가 지금 당장 회사를 때려쳐도 되는데 살아가는데 하등 문제가 없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보너스 회사 생활 보너스 게임을 하는 중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딱 해보고 관두자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면 오히려 힘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란 역시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제 은퇴 시점까지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고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남들은 잘 하지 않는 무주택자가 되어가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전 재산을 넣어놓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 이건 저만의 어떤 사고 방식이었고 그 중에 일부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듣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제 논리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또 영상 만들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